저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소아조로증, 그러니까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병에 대해서 2010년 9월에 그러니까 원기가 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노화가 7배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보다 부모보다 어쩌면 빨리 간다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어떤 몰랐던 건 아니고요. 얼핏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좀 불안했기도 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저는 제가 어쨌든 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아들에 대한 건강을 또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살 때 그런 이야기를 딱 제가 들었을 때 모든 거 이제 다 좌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는데 미친 거야? 미친 새끼야. 근데 새끼는 아니고 미친 놈도 아니고 넌 뭐냐? 그런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사실 웃을 게 아니고 막 울면서 한 건데, 뭐야 이 새끼도 아니고 뭐고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러다가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다가 근데 이 새끼 미친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한 거죠. 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닌 목사인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있다가 그 뒤로 제가 제 책 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돈 있으신 분들 한번 사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안 된다면 대체의학으로 해야 되겠다, 전통의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기를 데리고 침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치료에다가 저기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였는데 이건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였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열심히 받았지만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등 전체가 다 피멍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4년 만에 그 소아조로증 프로제리아 재단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연락을 해서 보스턴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날은 마지막 날 너무 이제 검사가 오래되고 해서 지쳐가지고 이제 짜증나가지고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원기랑 둘이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서 저 재단에서 어떤 약을 줬어요. 그 약은 2년 동안 먹는 약이고 많은 소아조로증 아이들,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다 먹었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먹기 시작을 했는데 5일 만에 중단하게 됐어요. 원기가 직접 자기가 너무 이제 부작용이 심하니까 내가 이 약을 먹고 머리카락이 나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끔찍한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그 노화 방지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했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는, 그래서 직접 투여를 건데 원래는 이제 자기 지방을 자기가 뽑아야 되는데 원기가 말라가지고 그 거부 반응이 없는 가족 중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방 함유량이 가족 중에 제일 많으니까 그때 항상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덜컥 이제 아빠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있어도 근육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제가 원래 이렇게 복대 차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돌아다니니까 더 아프게 돼가지고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런 치료들,
처음에 침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스톤도 갔다 오고 또 지방 줄기세포를 뽑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원기가 물론 얼마만큼 건강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효과는 뭐였냐면은 어떻게든 제 아들과 함께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기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기 손을 잡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가장 좋은 효과가 뭐였냐면 완전히 원기와 제가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죠. 지방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고, 그래서 서로 하나이고, 이 녀석이, 제가 사실 장이 약해가지고 화장실 자주 가는데 배가 아프면 그러는 거예요. 지방이, 아빠의 지방 때문에, 자기가 장이 원래 좋았던 애인데 지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그냥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 저 때는 잘 아시겠지만 촛불 집회 때 나갔는데 인상을 잘 보면 제가 약간 입을 깨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인다고 자꾸 투덜대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빠질 뻔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이런 시간도 있었고, 또 그 소셜 공유 플랫폼 쉐어앤케어라는 데서 도움을 주셔서 스파이더맨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충분히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찍었어요. 중국 사람들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위대한 총이 들어있지. 다 부숴버리고 말겠어. 너는 내가 처리해줘. 저 웃음을 봐라, 저 멍청한 자식 저거.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어? 저 바보 자식 보세요. 저런 자식이 나를 이긴다는 거야. 아이고 배야. 저 영상이 뭐냐면요, 그 가면 라이더 영상이, 이제 가면 라이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볼 거면 그냥 주차장에서 찍자. 근데 그래서 저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면 너는 이제 유명해질 거다 했는데, 저는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원기가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네, 저렇게 됐습니다. 그 보스턴에 갔을 때 사실은 원기 옆에 한 명이 있었어요. 콜롬비아 아이 친구 미겔이라는 아이인데요, 저 아이를 만나게 됐고요, 저 아이를 보스턴에서 일주일 동안 만났는데, 이번에 쉐어앤케어하고 하나금융그룹에서 도와주셔서 함께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같이 한국을 구경시켜 줬어요. 엄마 마그다가 공항에서 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찍었는데, 마그다에게도 정말 감사한 게, 한국에 자기가 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곧 전쟁이 나는데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냐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그다가 저렇게 용감하게 왔었어요. 와서 이렇게, 그래서 감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원기를 위해서 살다가 또 원기와 같은 아이를 위해서 또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원기가 앓고 있는 프로제리아 신드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미겔을 와서 같이 한국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원기와 같은 이 아이들 순수하게 전 세계에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아이들 부모들을 순수하게 서로 모아서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커뮤니티나 봉사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게 원기 인형이에요. 예, 저 인형 원기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원기가 항상 잠을 자고 있을 때 늘 원기가 잠자는 모습을 봅니다. 자주 깨기도 하고요. 원기가 이제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때부터 늘 원기에게 자주 가죠. 원기도 또 제가 원기를 자주 가는 걸 아니까 밤에 늘 저를 불러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또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얘가 거실에 나와 있고 저는 제 방에서 나왔는데 원기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빛나는데 이게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우악 해가지고 얘는데 저는 놀랐는데 원기는 또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서로 울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저렇게 놀라는 아빠가 있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저 원기가 자는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요. 잘 커라, 잘 자라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 근데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원기가 자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살아가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또 죽음이라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원기에게는 항상 얘기하죠. 마음으로 열심히 살자, 힘내서 살자. 그리고 또 저에게는 얘기하죠. 이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민해요. 그런데 원기에게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원기가 자는 원기를 보면서 원기야, 너는 너의 인생을 꼭 살아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기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원기의 아빠로서 원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원기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행복해하는 거 해라. 가면 나이도 계속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네가 즐거워하는 거, 네가 신나게 웃는 거, 그거 해라.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 꼭 잡고 오랫동안 원기가 행복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줄 거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원기는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홍원기, 그리고 사랑하는 제 딸 수혜,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 이주은 모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각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